월급의 3배를 벌면 퇴사를 하자. 그래서 단기 임대 9개, 그리고 에어비앤비 13개, 그리고 파티룸 1개 이렇게 해서 23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건물을 올리거든요. 네.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건 이제 대부업 쪽. 그게 요즘 연 이율이 한 19.5% 정도가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오셨던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네, 저희 린터뷰의 이나린입니다. 네. 저희 2030 세대의 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간의 전문가, 유튜버 돈을 버는 공간 최 사장님, 저희 최준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 버는 공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최 사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네, 최준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독서 모임이라는 곳에서 우리 송년회 때 네. 뵀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조창호 씨가 이제 다음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엄청난 대표님이 또 다음 네. 시간에 나오니까 네. 네, 그분의 이제 연어로 이제 독서 네. 모임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네.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나가시는 분 붙잡고 저 인터뷰 한번 아, 해주시면 안 네네. 돼요? 막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감사했습니다. 5년 뒤나 10년 뒤에 내가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뭐 퇴사를 해서 창업을 해보거나 네. 아니면 부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 직장인이 안 좋다, 직장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는 아니고요. 네. 직장인으로 살고 싶고 그 워라밸을 지키고 나는 편안하게 가족들과 뭐 이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이제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옆에 있는 차장, 팀장, 지점장들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은 일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대리라는 직급에서만 이게 움직인다라는 게 약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느낌이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임대도 했었고, 욕실 청소기도 브랜드 OEM에서 팔았었고, 네. 그리고 요식업, 육첩반성이라는 요식업 창업도 은행 다니면서 했었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평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부업을 하나하나씩 도전을 했고, 거기서 가장 커졌던 이 공간 임대를 지금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난 직장을 다니는데 저처럼 뭔가 결핍이 있거나 네. 불만족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거나 네. 워라밸 필요 없다거나 이런 마인드시라면 작은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실마리를 좀 푸는데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네. 너무 좋은 말씀인 네네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책도 많이 바뀌고 맞죠. 좀 점점 변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좀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자본 창업은 언제나 통했던 것 같고,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게 8년 전이다 보니까 네. 8년 전에도 소자본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현업이 있으시면 이게 막 큰 돈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 돈이 만약 5천만 원이 있으시면 그거를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금액을 쪼개서 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네. 안전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처음에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뭐 SNS 채널 같은 네. 거를 통해서 뭐 공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돈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걸로 네. 부업과 사업을 좀 경험해 보시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공간 임대업이라는 거를 선택을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좀 처음에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제가 에어비앤비를 네. 8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에어비앤비를 원룸에서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우와. 약간 효율충이거든요, 제가. 네, 효율을 따지고 시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덜 들이고 싶어 하고, 수익은 좀 더 그것보다 낮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면 요런 이제 공간 임대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은행 다니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임대에 좀 집중을 네. 하게 됐던 계기인 것 와. 같아요. 네.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공간 임대업이라고 하면 레드오션이다라는 말도 같이 따라 붙는데요. 맞아. 좀 최근 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레드오션은 사실 시작할 때 8년 전부터 레드오션인데 이거 왜 하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8년을 제가 지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그런 키워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본인 실력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뭐 카페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어차피 레드오션이잖아요. 맞아.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냐가 네.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카페라고 하면 뭐 두유를 파는 카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일 텐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시장에. 없다라는 건 이제 수요도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레드오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블루오션이다라는 말은 즉 수요층도 높다라는 그쵸? 말씀이시니까 네네. 맞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럼 이건 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네. 이 시드를 어떻게 굴려야 할지에 아, 대해서 늘 고민이 네, 많아요. 창업 아이템을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네.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저는 최소 2천만 원은 일단 모으고 다음 네. 질문이 시드머니 500인데 500인가요? 500? 저는 저축도 네.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가장 최소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2천, 그럼 2천부터 가봅시다. 네,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네. 공간 임대, 네. 제가 하고 있는 단기 임대도 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고, 네. 파티룸도 할 수 있고, 쉐어하우스도 할 수 있고, 맞네. 이제 온라인 판매 쪽에서는 이제 국내 뭐 위탁이라든지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2천만 원보다 더 안 들죠. 돈 안 드는 것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스레드나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강의를 판매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러분들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도전을 해보고 잘 맞는 걸 파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럼 1억이면은 좀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을까요? 1억이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이면 다 할 수 있고요. 네. 부동산 경매할 수 있고요. 네. 제가 해놨던 부동산 이제 분양권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재개발 투자 좀 싼 것들도 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에서는 제가 해봤던 사입, 그래서 브랜드 OEM을 해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국을 들여와서 파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2, 3천이면 할 수 있고요. 네. 1억이면은 아, 진짜요? 충분히 돈이고,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건 이제 대부업 쪽. 1억 정도가 있으면 대부업을 하시면 그게 요즘 연이율이 한 19.5% 정도가 되니까 훨씬 더 월로 따지면 이자율이 높죠. 19.5%면 지금 적금이나 예금이랑 비교하면 몇 배네요. 훨씬 높죠. 정말 많은 것들을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살짝 여쭤보긴 했지만 네. 꼭 자영업이나 창업이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2030 추세라는 게 창업을 해야 네, 되고 꼭 네. 내가 사장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장이 되고 내가 뭔가의 대표가 되려고 했을 때 좀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워라밸을 챙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일하면서 쉬려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직장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은행 퇴사하고 지금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하기 때문에 전 은행 다닐 때는 워라밸을 딱딱딱 지켰던 사람이었거든요. 효율. 네, 그래서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이런 거였는데 미디어에서 좀 이렇게 좋게 보이니까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뭐도 맞아요. 많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네. 정말 많은 이제 시련도 있고 네. 고민도 있고 그런 사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나는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워커홀릭이다 라고 하시면 사업적으로 눈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워커홀릭이신가요? 네, 저는 그래요. 네네네. 저도 사실 일을 좋아해서 하는 네네.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첫 만남에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네네. 그쵸.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본래 은행원이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공간으로서의 사업화를 해야겠다 하고 네. 직장을 나오신 건지 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직장 들어갈 때 남들보다 좀 어렵지 않게 들어갔던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4학년 2학기 때 취업이 됐고요. 네. 그때 이제 한 3개 정도의 기업에 취업이 돼서 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거기서 쉽게 이제 은행에 좀 저는 들어가게 됐죠. 이제 첫 신입 행원 때 저의 목표는 월급의 3배를 벌면 네. 퇴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신입 행원 1년 차의 저의 목표였고요. 그거 이루는 데까지 딱 7년 네. 걸렸고요. 네, 작년에 이제 다 퇴사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운영하신 공간이 그때 듣기엔 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분야도 다양한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몇 호점 정도를 아, 운영하고 계신가요? 총 23개를 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임대 9개, 그리고 에어비앤비 13개, 와. 그리고 파티룸 1개 이렇게 해서 23개를 운영하고 있고 네. 뭐 그것도 다 정리한 게 이제 23개여서 원래 더 많았는데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공간은 저는 관리하기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네. 공간 하자마자 떠오르는 게 자동화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고 그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공간을 관리하는데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보내시는지. 일단 저는 아침 7시 반에 PT를 받고요. 네. 그래서 8시 반에 끝나면 9시 반까지 사무실을 가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반나절은 부동산 임장을 가고요.
반나절은 사무실에 있고요. 네.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운동을 하고 8시, 9시에 저녁을 먹고 네. 그다음에 12시 한 반에서 1시까지 제가 마무리할 것들 네. 하고 1시쯤 자요. 그게 맨날 똑같은 루틴이고 모임 같은 거는 잘 안 합니다. 제 루틴에 뭔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모임 같은 거는 거의 절대 안 하고요. 제가 필요해서 하는 것만 하고 누가 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안 나갑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제 루틴을 깨지는 게 싫고요. 그게 갑자기 모임을 저녁에 해서 뭐 술자리를 갖는다고 네. 하면 다음날 제 루틴이 깨지거든요. 네. 그럼 하루가 기분이 별로 안 맞아요. 좋기 때문에 시작이 뭔가 네, 네. 서로 뭐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이면은 가서 식사 자리만 해서 1시간 만에 빨리 끝내고 네. 오고 술자리는 거진 안 하는 것 같고요. 오. 근데 이제 공간 쪽에 이 관리 측면에서는 제 직원이 계셔서 네. 직원이 23개 물건을 다 관리하고 계셔서 저는 관리 측면에서는 발을 뺀 지는 오래됐고요. 네. 저는 이제 임장하고 계약하고 요 정도만.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네.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한테 좀 잘 보이는 팁이 아. 있을까요? 팁이요. 네. 일단은 옷차림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입고 가시고 그다음에 말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태도가 저는 은행 때 좀 길러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은행 때 상대했던 분들이 다 50대 이상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말투로 했던 것들이 잘 통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매주 연락 드립니다. 이제 와. 저랑 친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는 그 지역에 가는 일이 있으면 네.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 좀 사다 음.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다 보니까 네. 제가 뭘 드리면 드릴수록 돌아오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죠. 연락도 자주 하고요. 와, 그럼 이렇게 하루를 거의 일에 전념하면서 보내시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 뭐 취미생활이나 내가 좀 힐링할 수 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아침에 헬스하고 저녁에 크로스핏하고. 와, 네, 이게 저의 인생의 도파민입니다. 갓생 아니실까요? 갓생은 와, 아닌데요. 네.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와. 네, 그 이번에 유튜브에서도 일이 힘드니까 네. 운동이 쉽다라고 주원규 PD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똑같은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워커홀릭이신 분이 온다면 네. 꼭 하고 싶었었던 네, 네, 질문이 네, 있어요. 저희 2030 분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인데요. 네. 일과 내 일상의 분리예요. 뭐 연애를 한다던가 네.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가끔씩 네. 좀 너무 일에 치우쳐지는 네.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일에 대한 순위가 1순위다 보니까 네. 그 만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서 네. 일단은 일부터 하자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일과 그런 워라밸 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오, 너무 네. 슬픈데요. 슬픈가요? 죄송해요. 2030 세대 커리어를 쌓고 네. 좀 일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네.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사람들도 그렇죠. 생기는데요. 네. 근데 사람은 에너지가 100이라서 네. 그거를 연애도 50하고 일도 50하고 뭣도 챙기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뭐 연애를 하시든 네. 이렇게가 우선 순위에 따라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우선순위가 일이기 때문에 일을 만드는 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연애도 생각하고 네. 그때 뭐 힐링도 생각하고 네. 그 이후에 문제이지 네. 내 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네. 하시면 되는데 일을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나머지는 포기하시는 게 네.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뼈 때리는 인터뷰입니다. 연애하는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연이 생긴다면 네. 이제 만나래요. 만나는 사람이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제가 헤어졌던 이런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헤어졌던 이유가 다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가 왜 1순위가 아니냐라는 그런 투덜거림부터 시작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면 약간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뭔가 연애를 하려면 저를 그냥 좀 바라봐주고 좀뭐 같이 일해도 좋고요.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어차피 결혼을 할 생각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원동력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원동력이요? 그냥 제가 정해놓은 목표대로 네.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네. 네, 항상 얘기 듣는 게 로봇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네. 저는 시간대도 다 뭘 해야 될지 정해놓고 제 목표가 나이대별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목표에 맞게 움직이는 게 저의 원동력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상상하는 거죠. 그걸 내가 이뤘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은 지금 제가 살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와. 저는 39살까지의 목표가 딱 있고 네. 40대 때 목표는 또 다르거든요. 39까지는 저는 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취감? 네. 그런 거에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네. 40대 초반까지의 목표는 일단 39까지는 일을 많이 해서 현금으로 100억을 만드는 게 일단 목표고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래서 39에 그게 이루어지면 40대 때부터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 교수나 네. 기업 강연을 하면서 돈을 나누는 것도 기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노하우를 나누는 것도 맞아요, 기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돈도 나눌 생각이고 말로써 노하우도 나눌 생각이라서 기부를 하면서 나누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편한 인생은 50대 때 시작일 것 같고 네, 앞으로의 일은 한 20년은 더 빡세게 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복이나 아니면 네. 이렇게 내가 고생한 만큼 나한테 쓸 수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그게 행복하신 거죠? 나눈다라는 생각들이. 네, 저희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봉사활동 다니시고 와. 네, 지금 몇 년째 기부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니까 내 돈이 많다라고 해서 큰 행복을 또 주지만 나눌 때 행복이 더 큰 가치를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받았던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사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한 40대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제가 여유가 생기고 네. 할 것 같아서 네. 그때로 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와, 네네.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같이 박수 저기서. 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네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예, 예. 보니까 유튜브의 제목이 돈을 버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럼 앞으로 돈을 네. 버는 공간 채널은 네. 좀 어떻게 좀 계속 끌고 나갈 계획인가요? 지금까지는 단기 임대 뭐 파티룸 제가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네. 내년에는 제가 이제 건물을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거기서도 컨텐츠가 많아요. 단기 임대도 놀 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네.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임차 임대도 받고 네. 1층에는 뭐 여러 가지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건물을 살 건데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의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풀 예정이에요. 와, 네네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네. 저 나중에 링크 좀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행복이거든요. 행복이요. 네네. 행복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글귀를 예, 주은혜님을 좀 떠오르면서 네. 써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아, 네. 네. 행복이 어원이 일어나다랑 발생하다예요. 근데 행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돈을 버는 공간은 주어진 것이 아닌 준혜님의 노력으로 발생시킨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혜님이 만들어낸 이 흐름 위에서 앞으로 행복 그리고 우연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써봤고요. 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튜브 최 사장님도 인터뷰도 화이팅한다 라고 화이팅. 네.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 우리 나리님과 또 우연찮은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돈 버는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 나오는 인터뷰이 저 같은 분들도 굉장히 좀 큰 뿌듯함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돌아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가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나리님의 이 긍정적인 기운과 이 밝은 모습이 많은 저희 인터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밝은 기운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이 영상에도 다들 느껴지시죠? 네, 영상에도 다들 느껴지시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행복한 하루 또 되시기를 바라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30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준혜님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아닙니다. 저희 2030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 인터뷰 계속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